남아달라 애원하면 머물 것이고 따라오겠다 하면 걷어주겠다. 장사정.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36회차 방송입니다. 네, 36회차 방송을 기념하면서 네. 오늘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 방송입니까? 예,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동의를 구했다 거절당한 것 같은데. 예, 저희의 애청자는 잘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건 저희 방송을 좋아하는 관객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네. 박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편의점 사장님 때랑은 전혀 다른 그런 네. 분위기의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뇨. 아, 편의점이 휴게소라. 야, 휴게소. 아니, 그때 휴게소 사장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공개 방송이긴 한데 네. 저희의 방송을 본인 이어폰을 꽂고 네.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개 방송입니다.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나 봐요. 프리하게 네. 프리하게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뭐 계속해서 화제작들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네. 이게 성적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순위가 원래 진짜 박기사 지난 방송에서 한 말처럼 우리가 쭈구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네, 엄청 오래 했었는데 갑자기 순위가 쭉쭉 올라가더니 이제는 회당 청취율이 다시 옛날 전성기 수준에 거의 육박할 만큼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흥행작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라는 네. 생각이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네요. 저희가 3연타 아닙니까? 그 군도, 명량, 그 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까지. 네. 그 바로 전 작품이 저희가 32회차 방송으로 프란시스 하를 다뤘어요. 아우, 그리고 지저스. 30회 방송으로 산타바바라. 지저스 29회차 방송으로 좋은 친구들. 아. 이렇게 다뤘었는데 이 세 작품을 합쳐도 어제 올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보다 안 나옵니다. 이 세 작품을 합쳐도. 진짜 확실하게 네. 방송이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끌어가야 될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식해 주시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좋은 영화들, 작지만 좋은 영화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지만 좋은 영화를 저희가 방송을 해도 들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이 본 그런 영화를 아무래도 이제 클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산타바바라, 산타바바라는 좀 실수였습니다. 프란시스하. 프란시스는 좋았어요. 근데 보기가 힘들어요. 그 좋은 친구들하고 프란시스 하 같은 경우엔 저는 솔직히 다루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혹성 탈출과 분도 같은 영화 들어가야 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번외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암흑기에 빠졌던 그 시절이 이제 다이버전트, 아버지의 이메일, 예. 그 다음에 뭐 라스트 베거스, 디태치먼트, 피부 색깔 꿀색, 슬기로운 애법 뭐 이런 영화들을 다루면서 저희가 심한 암흑기를 겪었는데 다시 블록버스터로 오니까 바로바로 순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사회는 흥되지 않을 것 같은 건 접어두고 가는 걸로. 그냥 영등포에서 하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이제 하지 않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거대 기획사나 네. 거대 배급사 그리고 이제 극장들이 왜 이런 입장을 취하나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극장들이 왜 큰 배급사의 큰 작품만 극장에 내거냐 뭐 네.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도 뭐 금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CGV나 롯데 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를 따라서 큰 작품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고지 곧대로 듣고 또 저희 악플을 남기실 것 같은데 물론 악플을 환영합니다만 악플을 물론 환영합니다만 무플보단 낫죠. 사실 저희가 블랙 코미디적으로 이렇게 비꼬는 것도 있는 거고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대표작들을 이렇게 큰 영화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3연타를 하니까 갑자기 방송이 쭉쭉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댓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동안 저희가 댓글이 엄청나게 안 달렸어요. 거의 분명히 청취자는 어딘가 있는데 댓글이 안 달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꽤 순도 높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기본 뭐 몇 줄이에요. 네, 확실히 이렇게 영화와 관련해서 그 청취자분들이 나는 영화를 이렇게 봤다, 어떤 영화가 좋더라, 또 어떻게 보셨느냐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게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댓글을 보면서 되게 힘을 좀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쉽게 그냥 댓글들도 쓰실 수 있는데 굉장히 성의 있게 써주세요. 네. 또 영화방의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성의 있게 써주시고 그리고 좀 약간 아쉬운 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은 좀 것 많죠. 같은데요. 네. 그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구독 버튼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팟캐스트 어플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안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최근 3일 동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엄청나게 계속 쭉쭉 늘고 있습니다.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방송이면은 보통 구독자가 지금 한 300에서 400명 정도는 돼야 이런 정도의 방송이라고. 네. 야, 우리 수박 겉핥기 방송인데 그렇게 의미부여하지 말라고. 네, 300에서 400 정도 돼야 되고 그 팟빵에 제가 이거 별점도 한번 봤어요. 네. 별 평점을 내주신 분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끔 한번 눌러주시면 아, 그러네. 우리 별점을 또 사람들이 안 눌러주세요. 네, 이게 사실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파달이라 그러나요? 네, 파달. 파달? 파달은 뭔데요? 뭐 후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 무슨 후원입니까 또. 아, 그거는 아니더라도 축구방에서 옛날에 연필 부건할 때처럼 또 부건하려고 그럽니까? 아,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별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별점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별점이나 하트. 아, 그리고 이번에 하트 또 누가 눌러줬더라고요. 그 우는 남자인가? 그 방송을 괜찮게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우는 남자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 장미 아파트 들어가서 액션씬 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시고 또 하트 같은 거 눌러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자잘한 소통들, 댓글이 아니더라도 별점이나 하트 같은 거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메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ps1438 그리고 gmail.com입니다. dps 그다음 숫자 1438인데 거기로 메일 같은 거 사연이나 그리고 여기에 나 부끄러워서 후기로는 내가 못 쓰겠다, 댓글로 못 쓰겠다 그런 내용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저희가 다른 방송들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들어드리고 뭐 해결을 해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읽어드리는 거죠. 예, 그렇죠. 읽어드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살짝 방송에서 얘기하는 정도.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사실 저도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이렇게 영화 평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 얘기를 빼놨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어떤 거요? 그 저번 35회 방송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네. 이제 혁기사와 셋이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못한 게 차에 가면서 계속 걸렸던 게 마지막에 오리 나오잖아요, 오리. 네네네. 도날드 너. 네. 그 오리가 네. 스타로드의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을까? 이런 거 좋다고. 이런 드립을 우리 방송의 특색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방송이 다른 방송과 비교해서 정말 정신 나간 평론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색깔 강한 뭔가가 없어요. 계속 겉만 핥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병맛이라도 있어야. 이번에 영화도 그렇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그렇고 그 전 영화들도 가끔 그렇고 이 병맛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군도부터요. 네, 약간 이렇게 진짜 막 나가도 관객들이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 한번 해보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죠, 정체성을. 그렇죠. 네. 하여간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평론가가 하나 있거든요. 그 평론가가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래요? 그것도 잘 나가는 팟캐스트 같던데 제가 아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론가를 하고 있다니 참. 사실 저희는 이렇게 막무가내 방송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진행과 그다음에 철저한 프로그램을 짜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보고 와서 막 터뜨면서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음악 같은 경우가 안 나와서 네. 약간 허전할 수 있는데 음악은 이제 40회부터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시 입히기로 시작했고요. 음악에 대해서 이제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음악을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40회부터는 다시 음악을 넣어서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이 원래 항상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리고 잘 정돈되어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팟캐스트의 네. 정신없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고급하러 가야죠. 하긴 저희 방송에서도 저는 괜찮게 녹음됐던 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저희는 고급합니다. 고급. 그러니까 명품인 거죠. 뭐 다른 팟캐스트들은 뭐 이제 뭐 유니클로나 뭐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니클로나 뭐 H&M 뭐 이 정도면 저희는 이제 뭐 아직 루이비통까지는 못 가더라도 MCM 정도는 저희가 MCM 정도 온 겁니까? 예, 그 정도는 저희가 가주는 그런 고급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타 팟캐스트랑은 좀
다른 저희 원래 방송 들으려면 사실 이렇게 정장 입고 청취하셔도 돼요.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미리 해야지. 난 양으로 승부하는 수박 겉핥기 방송인 줄 알았잖아. 아, 괜찮아. 그러니까 정장 같은 거 입고 클래식 같은데 많은 분들이 가실 텐데 그런데 가실 때 항상 정장 차림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네. 또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깔끔한 옷 아니면은 입장 자체가 되지 않는데 저희 방송도 이렇게 깔끔하게 옷 입으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셔츠로 한번 갈아입으신 다음에 방송 성취하시고 네, 방송 끝나면은 다시 벗으시고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괜찮네요. 그게 예의죠. 네. 저희가 이렇게 고급 방송을 해드리는데 고급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송 제목을 갈아버릴까? 우리 당일 배송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거면 단일 배송 왜? 그 루이비통 영화박이라거나 아, 그런 것도 괜찮네. 네, 좀 고급화 전략으로 갈 거면 확실히 그래서 가방 사진 딱 올려놓고 괜찮네. 네, 그런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고급합니다. 네. 저희 컨셉 자체가 고급화라는 거를 제발 잊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앞으로 수박 겉핥기식 방송 이런 거 자제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방송. 네, 자 이제 영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민망하다, 야, 고급 방송. 다 편집할 거니까 괜찮아. 상당. 뭘 편집해? 야, 이런 게 들어가야 돼. 네. 편집하지 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오늘 본 영화 앞에서 말씀드린 걸 통해서 제목에 이미 써있구나. 클릭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클릭하셨겠지만 그렇죠. 이번에 다룰 방송은 해적입니다. 바다로 간 산적. 벌써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로 그 영화를 소개해드린 게 36번째 작품이네요. 네, 36번째. 정말 많이도 왔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올해 한 몇 편까지 찍으려나요? 이 추세면은 저희가 한 70편도 가능하지 않을까. 70편은 안 되겠구나. 지금 8월이니까. 65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편씩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리고 좀 쟁여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쟁여놓은 거 좀 풀고 하면은 네, 한 꽤 될 것 90편 같네요. 가까이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해적이고요. 여름 화제작 중 이제 3탄이었죠. 네, 그렇죠. 여름에 해무까지 치면 사실 4편인데 그 사극 3부작이라고 부르면서 해무를 빼니까 그런 경우엔 3부작입니다. 네. 3부작 사극 중에 하나였고 또 앞선 한참 흥행하고 있는 명량의 뒤를 쫓고 있는. 네, 명량과는 좀 이제 스타일 자체가 확연히 다른 그런 사극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아, 근데 명량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명량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중권 씨가 명량 졸작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봤어요, 그거? 예, 봤습니다. 트위터에. 아, 진중권 씨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봤는데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개인 취향이니까 사실 뭐 그런 거를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는 좀 그런데 졸작은 아니지, 졸작은. 네, 범작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무 큰 배급사의 횡포가 좀 얄미웠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죠, 얄밉다고. 그런데 무슨 황제를 위하여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 다 조용히 하고 있다가 명량 띄워서 졸작이라고 그러시니 저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좀 화제가 되는 거를 한 번씩 건드려줘야 그분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디오도 한번 건드려 주신 거 아닌가. 하긴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많이 패러디가 돼가지고 네. 요즘에 그 12척이 다른 영화들 있잖아요. 다른 영화들이고 저에게는 12개의 상영관이 있습니다. 가디언즈 그 갤럭시의 네. 스타로드가 외치는 장면 막 그런 것도 패러디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긴 독점은 너무 심하니까. 네, 독점이 좀 많이 심하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독점 속에서 이제 해적이 개봉을 했는데 상영관 수가 그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명량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예, 명량이 워낙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하고요. 사실 가장 기대가 안 됐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을 놓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조선의 국세를 고래가 삼켜버렸다. 전대미문 국세 강탈 사건으로 조정은 혼란에 빠지고 이를 찾기 위해 조선에 난다긴다는 무리들이 바다로 모여든다. 바다를 호령하다 졸지에 국세 도둑으로 몰린 위기의 해적. 고래는커녕 바다도 처음이지만 의기양양 고래 사냥에 나선 산적. 건국을 코앞에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개국 세력까지 국세를 차지하는 자 천하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 영화의 소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세, 조선의 이제 국세죠. 건국 이성계도 나와요. 사실 저 이렇게
실존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일 줄은 몰랐거든요. 장사정도 사실은 실존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장사정도 개국공신이에요. 아. 이성계 부하로 활약을 했던 개국공신이고, 참 이 영화가 그 애매한 위치에 서 있어요. 이 완전히 판타지도 아니고,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국군이 나오긴 하지만 그 분위기 전체는 그 판타지 아닙니까? 네. 완전히 픽션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보단 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완벽하게 이상한 뭐 괴물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고래 정도면 있을 법도 하고, 분명히 판타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인물들 자체를 사실 기반으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은 캐리비안 해적처럼 완전히 나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는 아예 문어선장도 나오고, 네. 데비 무어 맞나? 데비 존스. 데비 존스. 네, 데비 존스 같은 애, 데미 무어에서 섞였네. 데비 존스 같은 애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많은 상상을 펼쳐볼 수 있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지 않나. 조금 처음 스탠스가 좀 애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쵸. 약간 현실과 판타지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 이게 뭐, 내용 자체는 그냥 이제 고래가 국세를 삼켜서 네. 그걸 그냥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를 드러내면서. 근데 사실 이 영화에 가장 제가 보면서 좋았던 게 손예진 씨 미모입니다. 저도 손예진 씨 미모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아, 진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진짜 손예진 씨의 미모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안 들린다고 막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김남길. 네. 김남길이란 배우의 새로운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요. 김남길이라는 배우는 사실 이 영화 전에도 드라마를 통해서 꽤 인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좀 약간 무거운 옛날에 캐릭터를 많이 했죠. 무거운 캐릭터요? 네. 그러네. 옛날에 그 뭐지? 100보, 50보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선덕여왕. 선덕여왕에서는 근데 지금의 모습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은 네. 처음에 약간 깝죽깝죽거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작품에서는 나쁜 남자라던가 뭐 상어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복수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진짜 좀 코믹한 모습도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린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선덕여왕 때 가슴이 선덕선덕했다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분도에서 강동원이 보여줬던 압도적인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팬덤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쏠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김남길이란 배우가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 해적이라는 영화 배경은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위화도 회군에서 오프닝이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 자체는 조선이 개국되기 전이고 영화가 펼쳐지는 순간은 조선이라는 국호도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실상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서기 이전에 한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개경해서 그때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은 고달수 씨가 명나라로 사신으로 가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를 받아옵니다. 하나는 국호고, 조선이라는 국호고, 또 다른 하나는 도장이죠. 국세. 국세죠. 국호와 국세를 받아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건너오는 길에 배가 고려한테 크게 당해가지고 둘 중에 국호만을 건지고 국세는 잃어버립니다. 그 국세를 고래가 삼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국호가 쓰여진 그 두루마기는 가져와가지고 왕한테 드리는 거죠, 진상을. 근데 사실 고려한테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가오가 안 살고 또 민심이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왠지 고래는 신성한 동물인데 네네. 그런 신성한 동물이 국세를 먹었다는 건 조선의 정통성이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감추죠, 정도전이. 삼봉 정도전이 그걸 감추고 대신에 이 해적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빼앗겼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이미 나라가 썩었구나. 어떻게 왕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싸웠구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정도전이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엄청 뜨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정도전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비춰지고 사실 올곧은 정치인이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동시에 이성계라는 인물과의 그런 여러 가지 조화로운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었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말 희화화돼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영화 내내 그냥 위정자일 뿐이에요. 백성한테 다가서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려시대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과연 그랬을까 싶긴 하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사라진 국세를 찾기 위해서 고래 사냥을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적들을 고용해서
그걸 찾아오려고 하고, 이 김남길이 이끄는 산적패는 또 그들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그걸 국세를 찾기 위해서 또 가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 기사는 이 영화 보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약간 그 코미디물이잖아요. 네. 코미디물로 나온 건데 좋더라고요. 생각 없이 보기도 되게 편했고, 보고 있을 때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그냥 속도감도 있었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사실 CG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또 이제 거대 고래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CG가 가장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토할 만한 CG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네, CG 장면이 주로 두 장면에서 나왔죠. 하나는 고래가 나오는 심해 장면들, 바닷속 장면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레방아. 서로 포를 쓰는 장면. 아, 물레방아도 있었구나. 네.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 거의 모두에서, 해적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CG로 허술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은 없었어요.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을 느낀 게, 군도에서 그 애기 네. CG 그걸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목 매달린 CG도 그렇고, 네. 사실 CG만으로 따지면 세 작품 중에 군도가 제일 허접했죠. 그렇죠, 제일 허접했죠. 아무튼 저도 그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해적 CG는 그보다 훨씬 괜찮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드벤처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모험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속도감도 있었고, 그렇게 뭐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화에서 내용을 바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딱 이런 영화는 캐리비안 해적만큼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캐리비안 해적이 뭐 내용이 있습니까? 뭐 그냥 나와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와서 뭐 찾으러 다니는 거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대신에 기본적인 서사 구조가 많이 허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갈등 구조나 캐릭터가 살아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영화가 다른 뭐 군도처럼 활극으로서 여러 가지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 상업 영화로서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잘했고요. 예, 코믹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까는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그리고 코미디라고 해서 말인데 배우들이 정말 충무로에 내놓으라는 코믹한 느낌이 있는 배우들은 다 데려왔어요. 이거는 거의 레알 마드리드죠. 이거 싹쓸이에요. 이거 쌍끌이 그물로 그냥 쫙 끈 겁니다. 이 충무로에서 그냥 데려올 수 있는 배우는 다 쓸어온 거예요. 먼저 오달수 씨. 보기만 해도 웃긴. 네, 오달수. 그리고 박철민, 네. 신정근, 김원애, 조달환, 조희봉, 정성화, 안내상. 약간이나마 그 코믹한 느낌이 있는 배우들이란 배우들은 다 쓸어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예요. 그냥 씨가 말랐을 거예요 아마 다른 영화들이. 그 코미디의 거의 레알 마드리드급. 그렇죠. 네. 여기 안 나온 충무로 대표 코믹 배우가 거의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맞아야죠. 네. 우리 여기서 또 유해진 씨가 거의 독보적인 엄청나게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유해진이랑 김남길 이 조합이 굉장히 괜찮다고. 유해진 씨가 이제까지 조합을 맞췄던 배우들이라고 한다면 강동원 씨가 한 번 있었고 전우치에서 강동원 씨가 있었고 했었는데 그보다도 나은 느낌도 있었을 정도로 조합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케미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여배우랑 잘 돼야 될 텐데 예. 김혜수 씨 이후로 입질이 없네요. 괜찮아요. 굉장히 김혜수 씨와 이제 만남과 네. 이별이 있은 후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음파 보셨습니까? 음파? 예. 예, 위로 파하면 안 된다. 네, 파하면 죽는다. 음파다. 그런 부분이라던가 상당히 매력있게 빵빵 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오달수 씨는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기더라고요. 네, 오달수 씨는 사실 그 국세 가지고 오는 역할, 그거 말고는 두드러진 장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배우들이 참 많은데 네, 좀 숨어있는 배우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배우들이 너무 빛을 못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겹치기 출연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원혜 씨 말하려고 그러나요? 이경영 씨랑? 이경영 씨도 그랬고요. 예, 김원혜 씨도 명량에서 겹쳐서 나왔고. 이게 3명의 배우로 압축할 수 있죠. 이번에 사극 3대작이라고 하는 그 군도, 명량, 그 다음에 이번 해적 영화에 이르기까지 먼저 조진웅 씨. 조진웅 씨는 군도와 명량에 나왔죠. 네네. 좀 지적인 모습. 그리고 명량에서 그 일본 장교 비겁한 놈. 네. 그렇게 와키자카.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김원혜 씨 같은 경우에는 명량에서 구국의 영웅 배설장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춘섭.
춘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적 부두목. 네, 산적의 서열 원래 2위. 하지만 유해진한테 밀려서 쭉 밀려나는 네. 그런 역할로 나왔고, 그다음 이경영 씨는 그 군도에서 스님으로 나오더니 여기서는 해적왕이죠. 네, 해적왕. 해적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두 작품씩 출연을 해버렸습니다. 이 배우들이 나중에 스코어를 합치면 굉장한 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두 편으로 굉장한 스코어를 내는 그런 조연이 될 거예요.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연 자리를 이거 좀 무명의 배우들 혹은 연극판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들한테 줘서 그런 배우들이 빛을 발하는 영화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유해진 씨나 이런 배우들이 처음 등장했던 것도 무사 같은 영화에서 이름 없는 병사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뜨기 시작하는 것들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조연 역할까지 좀 이름이 있는 배우들한테 맡겨요. 대표적으로 그 산적에서 서열 29위를 맡았던 조달원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배우도 사실 네임밸류가 좀 있어요.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는 이런 배우한테 그런 역할을 잘 맡기지 않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리고 아주 작은 정도전 역할의 안내상 씨, 그리고 뭐 양쪽 부두목 역할들의 뭐 김원혜 씨와 신정근 씨,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스님에는 박철민 씨, 너무 이름 있는 배우들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영화다 보니까 뭐 그 점은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코미디 영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보고 오지 않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날에 봤는데 코미디로서 코믹은 어땠습니까? 저는 코미디가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라고 봐요. 제가 이제까지 어떤 코미디를 재미있어 있게 봤냐 하면은 미스터 빈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영화를 옛날 영화인데 잘 재밌게 봤었고, 그다음 덤앤더머 1 이런 영화들을 무척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반치광, 한국 영화 중엔 송강호 씨가 주연했죠. 그런 영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이 코미디가 서로 연계가 돼 있어서 무르르듯이 흘러가요. 단발성이 아니라. 근데 이번 해적 같은 영화에서는 코미디가 단발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고 다음 게 터지는 사이에 그 코미디와 코미디 사이의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미디로서 흘러간다기보단 거대한 어드벤처라는 극 속에서 코미디는 계속 양념으로 뿌려진 거죠. 시즈닝만 된 건데,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어떤 코미디에는 웃고 어떤 코미디에는 전혀 무표정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손예진 씨와 김남길 씨가 수영 함께 저 먼 바다를 쳐다보는 장면이랄까? 난 근데 참 웃겨 뒤지는 줄. 네, 물이 따뜻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 서로 이렇게 슬쩍슬쩍 물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낭만적인 장면들은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들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애매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장면인데 연기를 그리고 사실 되게 코미디로서 너무 단발성으로 끝낼 수 있는 장면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7회차 방송에서 다뤘었죠. 역대급 영화였는데 청춘학당, 플리몰라 보쌈 야사라는 대작이 있었습니다. 걸출한 영화였죠. 그런 거는 대놓고 웃기려고 그래도 전혀 웃기지 않는 네. 그런 영화죠. 하지만 거의 비슷한 급의 코미디를 소화하려 하는데 배우들이 너무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발성도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배우들의 연기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이름 있는 배우들을 쓴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확실히 웃기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웃기게 봤고, 또 제가 와이프랑 같이 봤었는데 네. 그 친구는 거의 정신줄을 못 놓고 웃더라고요. 놓고 웃었겠죠. 참. 못 놓고 웃으면 어떻게 웃어야 되는 겁니까? 못 놓고 웃었다는 거는 네. 극장에서 뒤집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웃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 나온 코믹 배우 하나 찾았네요. 누구요? 오정세 씨를 제가 최근에 좋게 보거든요. 예. 오정세 씨가 여기 나와줬으면 한번 또 재미있었을 텐데 안 나와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무튼 정말 대놓고 웃기려는 그런 영화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코믹 영화를 보통 화장실 유머 코드의 영화 그런 거 아니면은 잘 보질 않아요.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맘 놓고 웃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믹 연극 볼 때는 제가 많이 웃는데 영화를 보면은 잘 안 웃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코믹 연극이 생각보다 화장실 유머가 많아요. 그래갖고 많이 웃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던 코믹 장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았어요? 두 주연 손예진 씨와 김남기 씨가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제 그런 장면을 아까 제가 말했던 장면이요? 나중에 배가 한 척이 지나갑니다. 그 연부를 외우면서. 좀 그 장면도 엄청나게 기억이 남았어요.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 줄 알았다고.
사실 이 캐릭터가 캐리비안의 해적의 느낌이 많이 나요. 이 영화 전체가. 사실 캐리비안의 해적을 대놓고 오마주하는 장면도 있고, 물레방아 씬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고 한데, 그 배가 이제 떠내려오는 장면도 캐리비안 해적에서 있죠. 예, 그 조니 뎁 부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 네. 항해사 같은 아저씨. 네네. 그 아저씨가 이 박철민 씨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캐리비안의 해적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 이 영화가 코믹 요소가 분명히 많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어드벤처 영화에 더 가까워요. 고래 속에 들어간 국세를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욕망이 다른 세력들의 암투, 결투, 뭐 이런 혈투인데,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세력들이 서로 대결을 벌이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어떤 때는 데비 존스와 잭 스페로우가 싸우고, 또 잭 스페로우와 이제 키아라 나이틀리가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프리 러시랑 싸우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도 손예진이 이끄는 해적단, 그리고 김남길이 이끄는 산적단, 그리고 김태우 씨가 이끄는 광군과 이경영 씨가 이끄는 새로운 해적,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패거리가 서로 대결을 벌이는 구도입니다. 이들이 한번 벽난도를 가게 되죠. 그렇죠. 이 벽난도가 마치 옛날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아시면은, 매드맥스에서 그 사막에 있는 무법자들의 도시, 내지는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데서도 그 해적들 집단이 사는 그런 네네네. 곳,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꾸려졌어요. 그래서 뭐 아라비아 상인들도 오고 정말 무법자들의 도시인 것처럼, 그래서 불야성을 이루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물레방아가 떨어져서 구르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 근데 그 장면이 옛날에 캐리비안 시리즈 몇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잭 스페로우랑 그 제프리 러시가 연기한 그 네, 둘이서 맞아요. 네. 같이 막 했던 장면을 오마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딱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오마주 잘했다. 잘했어요. 네, 우리 식대로 나름 잘했네. 이런 네. 생각이 들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손예진 씨가 그 약간 미끄럼틀 같이 네, 그거는 오션월드. 예, 그런 느낌으로 내려오는 장면도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우선 저는 영화 보면서 약간의 기대 반 우려 반이었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CG CG. 부분. 근데 좀 기대가 됐던 거는 생각보다 기자들이 잘 빠졌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 점에 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보고 난 후에 느낌은 그래도 후속편이 나올 만큼 잘 만들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속편 뭐 만들면은 뭐 산으로 간 해적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으로 간 해적이요? 네. 지금 생각나서 한 겁니까? 네. 진짜 괜찮네. 산으로 간 해적. 그 찌끄러기랑 나부랭이였나? 네. 아무튼 그분들도 다시 만나면서, 대신 그런 건 중요한 게 시리즈물 갈 때는 무조건 배우들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렇죠. 배우 바꾸면 답이 없습니다. 네, 배우 바꾸면은 그거는. 네, 캐리비안의 해적도 배우 바꾸면서 살짝 허물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같이 가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타짜 2 그건 엉망이죠, 캐스팅이. 제가 보기에 신세경과 탑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대로 갔으면은, 뭐 감독은 바뀌었다 쳐도 그대로 갔으면은 뭐 어떻게 됐다 싶은데, 사실 유해진 씨나 아귀 네. 뭐 이 정도만 같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싹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주연급 배우가 같이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네. 주인공은 같이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엉망입니다. 탑과 그 신세경이 어떻게 김혜수와 조승우 그 조합을 따라가겠습니까? 뭐 이한이 이런 배우들로. 네. 네, 이 영화에서 캐리비안의 해적의 그런 스타일을 어느 정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선시대의 배경을 너무 많이 갖고 가지 않았나. 조금 더 판타지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묶여서, 역사 속의 이야기랑 묶여서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아쉬웠고, 동시에 아쉬웠던 장면은 캐릭터가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보면은 그 제프리 러시가 연기했던 그 선장이나, 그 다음에 잭 스페로우는 물론이고, 그 다음 뭐 데비 존스나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강렬해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 올랜도 블룸이나 키라 나이틀리가 맡았던 캐릭터가 약해도 충분히 이야기를 정말 강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 해적 같은 영화에서는 그 이경영 씨의 악당 너무 평이하고, 김태우 씨가 연기한 악당도 사실 평이한 부분이었고, 장사정의 캐릭터가 좀 독특하다고는 해도 그렇게 강렬한 이미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캐릭터 잘 잡았더라고요. 그거 약간 잭스페로우 비슷하게. 네, 좀 최대한 가려고 했죠. 잘 잡았더라고요. 그 밧줄 타고 내려오는 장면도 잭스페로우 등장 장면 똑같이 오마주한 거 하지 않습니까? 예. 혼자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장면. 네, 그런 장면들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라 할까, 비슷하게 오마주를 하면서 가려는 영화라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지 않았나.
그래서 분명히 아쉬움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제가 느꼈던 아쉬움들은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잘 따라갔어요, 분명히.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들을 되게 잘 따라갔는데 기존의 한국 영화의 코미디를 생각하면 난잡한 영화들 정말 많죠. 그렇죠. 진짜 눈 뜨고는 못 볼 영화들 정말 많은데 그런 영화들과는 차별화되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의 지금 중흥기라고 할 만한 시점에 그래도 만들어진 영화라면 조금은 더 나아졌어야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저희 한국 영화의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혁기사가 이런 해적이나 이런 작품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캐리비안의 해적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틴 브레스트 감독이 찍었던 미드나잇 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영화가 로버트 드니로가 형사인데 그 죄수 하나를 손에 수갑을 같이 차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갑을 같이 찼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같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돈독한 느낌도 생기고 앙숙이면서도 친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영화인데 그 영화 이래로 같이 손목이 묶인다는 설정은 온갖 드라마와 영화에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똑같은 설정을 쓰더라고요. 손예준과 김남길이 같이 그 수갑을 차게 되면서 근데 거기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코미디적으로 살렸던 같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낭만을 즐겼던 그 장면이 없었다면 조금 좀 답답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평이했고 그리고 새끼고래 뭐 어미고래 나와서 또 감동적으로 가면서 새끼고래 먼저 조준해라 하면서 어미고래가 맞아 죽고 이런 장면들이나 또 이제 악당끼리 싸우다가 이경영 씨가 마지막에 손예진 씨한테 이제 나가라 여기 뭐 터진다 하는 장면이 강동원이 자기 조카 구하면서 칼 맞는 장면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 마지막에 급변하는 캐릭터 좀 약한 캐릭터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경영 씨의 처음 캐릭터가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주윤발 씨가 맡았던 거기서 많이 따왔던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잔혹하고 처음에 석궁으로 죽이던 그런 모습들이나 이 대해적의 느낌이 그랬는데 이후로 가면 갈수록 너무 배 위에서 명령하는 데 집착하는 그 꼰대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에서 명령은 내가 한다. 그쵸. 이 구역에선 내가 짱이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또 캐릭터가 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박기사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 하나 꼽는다면 뭘까요? 뭐 코미디 영화니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신경 썼던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먼 산을 바라보면서 로맨스를 즐겼던 장면, 네. 계속 기억 남는 장면이 그 장면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배가 갑자기 연부를 외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물레방아 씬, 네. 물레방아 장면도 괜찮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깔만한 뭐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본 영화였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많이 하고 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남네요. 그 세 장면 정도. 아, 저는 고래가 보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울 소리 듣고. 그럼 그런 장면도 사실 다른 영화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장면을 처음 만든 영화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있었어요. 그 프릴리 같은 돌고래 영화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과연 이 영화가 앞으로 나올 다른 영화들한테 이 영화가 어떻게 기억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새로운 장면이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번 사극 3부작 거의 다 마찬가지죠.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던 영화는 명량만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해상 액션이 우리나라의 해상 액션이 그 정도가 됐던 영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캐리비안의 해적도 이 정도로 했던 게 없었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이 저 사이극도 뭐 그렇게 했던 게 없다고 정도로 치면 뭐 바다에서 좀 이렇게 뭐 뛰어노는 장면은 거의 해운대밖에 없었죠. 뛰어노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네. 아니구나. 아무튼 이 영화는 그랬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장면 있습니까? 아쉬웠던 장면은 참 재밌었는데 그 마지막이란다. 그 물레방아 뭐 그 장면 중에서 비둘기랑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 그 장면 너무 비둘기랑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예, 그 장면 너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예, 너무 약간 좀 유치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그 장면 정도. 네, 저는 아쉬웠던 게 액션씬 연출이 좀 허접하다고 느낀 장면이 여러 있었어요. 저는 액션에서 그 슬로우를 걸거나 아니면 패스트로 빨리 돌린다거나 하는 장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게 멋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처음에 김태우 씨랑 이제 배신이 들어가면서 1대1 대결을 빗속에서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근데 그때 액션이 너무 슬로우랑 패스트를 많이 거는데 그 연출이 좀 능수능란하게 된다기보다는 좀 조잡하게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빨리 돌리는 장면이 너무 그랬는데 그럴 거라면 그냥 평이한 프레임 속도를 가져가면서 해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 액션의 새로움을 자기가 못 주다 보니까 속도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면의 액션을 못 만든다고 해도 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좀 극적 긴장감을 불어내면서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좋았던 배우 뽑는 시간을 가죠.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좋았다고 생각한 배우는 아무래도 김남길 씨입니다. 좀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했었는데 이렇게 좀 내려놓고 코믹 연기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걸 이번 영화에서 알게 됐고, 나중에 2가 나오면은 김남길 씨를 최우선으로 무조건 섭외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존재감도 주연답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길 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남길 씨도 괜찮게 봤는데 저는 손예진 씨입니다. 손예진 씨가 사실은 이런 영화에 출연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급의 사극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건 처음이고, 코믹 영화 같죠. 네, 주로 좀 약간 분위기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작품성 있고. 이 영화 작품성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영화에 출연한다는 자체가, 특히 액션씬도 많았는데 액션씬이 많은 이런 역할을 소화했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이죠. 원래 이런 역할을 보통 생각하면 하지원 씨죠. 예. 네. 하지만 하지원 씨가 어느 정도 쇠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미녀 삼총사라는 정말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갤런티는 손예진 씨보다 많으면 적진 않다고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영화로 찍어도 영화 갤런티가 손예진 씨보다 많으면 적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손예진 씨를 훨씬 위의 배우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손예진 씨가 이번 작품에서 보여줬던 도전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나. 특히 이 영화에서 김남길 씨와 손예진 씨 2명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자칫하면 이거 골로 갈 수 있는 영화였거든요. 네. 정말 조연급 배우들은 자기 맘대로 막 오합지졸로 놀 수 있었고 주연 배우들이 강한 포지션을 점하지 못했다면 정말 엉망으로 될 수 있는 영화였는데, 그렇죠. 주연 배우가 입지를 확실히 다져줬기 때문에, 특히 저는 악역을 맡았던 이경영 씨랑 김태우 씨는 좋게 안 봤기 때문에 이 2명의 배우가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김남길과 손예진. 네. 특히 손예진 씨가 그 특유의 미모, 아직 죽지 않았구나 네. 하면서 전 정말 좋게 봤습니다. 이 두 분이 스캔들도 한번 났었어요. 예전에 드라마 그렇습니까? 찍으면서 스캔들도 나고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나중에도 이거 2가 나오면은 같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지네요, 사실. 네, 그럼 이제 워스트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뽑은 워스트는 이제 설리 씨입니다. 똑같네요. 네. 요즘에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네. 영화를 찍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설리 씨가 아역 배우예요. 아역 배우입니까? 아역 배우로서 엄청 예뻐가지고 그때 떴던 거거든요. 근데 연기를 이거밖에 못해?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연기를. 그냥 가수를 계속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조잡합니다, 연기력이. 여기서 설리 씨를 껴줬다는 거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 기획사에서 이제 끼어 팔기를 한 걸 텐데, 뭐 투자나 뭘 하면서 지금 SM에서도 설리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루머가 돌면서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설리 말고 다른 친구를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설리라는 배우가 좀 이쁜 것 같아요. 분위기도 괜찮고 한데 사실 이 정도 역할에서 못하는 티가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를 찍을 때 얼마나 몰입을 하면서 했던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몰입할 게 너무 많아갖고 이 영화에는 몰입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뜨더라고요, 연기 자체가. 그래서 네. 바로 앞에서 김남길이나 손예진 같은 선배들이 그렇게 제 역할을 해주는데 그 조연들이 정말 쟁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작 발표했을 때도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너무 못했습니다. 이제 베스트 워스트 뽑아봤고,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 한번 가봅시다. 네. 밖에서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보말로 하겠습니다. 왜 보말입니까? 좋았다고 해놓고. 예, 좋았는데 뭐 이렇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이런 류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누구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라 비추를 하라 그러면은 보말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보말입니다. 이 영화가 살기 위해서는 2가지 점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극중 캐릭터가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잖아요. 네. 4가지 세력이 나오고 그 사파전의 캐릭터를 각기 더욱더 명확히 해서 어느 캐릭터가 안 나온다고 할때라도 그 존재감이 계속 드러나게끔 관객 보는 사람들도 생각나게끔 4명의 캐릭터를 다지는 작업이 있어야 했는데 4명의 캐릭터가 그만큼은 다져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에 손예진과 김남길이라는 두 배우가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어진 캐릭터에 충실했다는 점에서지 그 캐릭터 자체가 잘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 캐릭터들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지 못했다는 데서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코미디가 꿰어지지가 않아요. 각자의 코미디가 너무 산발적으로 놀면서 이 영화가 어드벤처가 주고 그 사이에 코미디가 그냥 뿌려졌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코미디적 요소를 이 정도의 배우들을 썼다면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예 판타지로 가면서 코미디를 훨씬 더 많이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왠지 국내 코미디 영화는 너무 산발성 코미디를 주로 쓰는 것 같은데 한편에 정말 쭉 가는 끈기 있는 코미디로 가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코미디 성공률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 더 할 말씀 있나요? 즐겁게 보시거나 가볍게 영화관에서 데이트, 이제 남녀가 데이트 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벼운 영화 보면서 웃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나중에 사랑도 싹 틀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연인들, 네. 그런 분들 가셔서 정말 웃다가 즐기다가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볍게 웃고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이 영화를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 영화를 조금 더 재미없게 봤던 이유가 지금 생각나는데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걸 실수로 한번 봤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엑기스 다 나옵니다. 네. 제가 그걸 보고 그거 한 15분짜리였거든요. 그걸 보고 여기 갔는데 그 15분이 여기 영화의 그냥 핵심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안 돼요. 나 안 보잖아요, 요즘에.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이거 너무 심각할 만큼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지 하고 생각하니까 그거였어요. 코미디가 다 나와서 엑기스를 이 정도로 15분 만에 뽑아낸 걸 보다 보니까 좀 감흥이 떨어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초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최근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캐릭터랑 너무 많이 달라요. 정도전을 되게 좋게 보셨던 분들이 이 영화에서의 정도전을 보면은 실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영화 정도전, 드라마 정도전, 그리고 여기에 정도전, 사실 정도전을 직접 본 분들은 없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순신 이후로 계속 그 드립 치네요. 네, 뭐 실존 인물을 옛날 인물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죠. 완벽한 고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 고증을 다 충실히 하려고 했으면 손예진 씨가 좀 육덕져야죠. 그렇죠. 샤라포바 같은 느낌으로 나와야지 스윙 한 번에 적을 제압할 만큼. 해적인데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이 영화가 그렇게 나오면 누가 재밌어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재밌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샤라포바 같은 애가 나왔어. 그렇다고 갑자기 주연 배우로 이국주 씨를 쓸 수 없는 거고. 이국주 씨랑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근육질로만 하자고 했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육질 누가 했어요? 뭐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라거나 씨.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영화방 질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네, 아무튼. 고급하라고. 자, 오늘 해적 방송을 맞이해서 36회차 방송 좀 가볍게 진행을 해봤는데, 자, 이제 다음 볼 영화로 넘어가 봅시다. 네, 다음 볼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다음 볼 영화는 이제 해무입니다, 해무. 사실 이 4개의 영화 중에 어떤 분들한테는 가장 기대되는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라인업을 잘 잡은 게 분위기가 다 달라요. 네, 그렇죠. 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군도부터 시작해갖고 약간 무거운 네. 이제 명량, 그 다음에 또 가벼운 해적, 그 다음에 약간 무거울 수 있는 해무까지 라인업이 참 잘 잡힌 것 같아요. 해무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처음으로 제작을 한 영화죠. 그리고 심성보 감독인데 심성보 감독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감독 데뷔작입니다. 예전에 그 살인의 추억 그 각본을 쓴 그분이고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좋은 배우들이 여기에 또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윤석 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유천 씨가 나오는데 니킴션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예, 하나의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아니요. 아니, 설리 나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는 왜? 아니, 설리는 완전히 조연이죠. 걔는 조연이요. 아, 얘는 주연이에요? 주연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주연. 난 비슷한 비중일 거라고 아니, 생각했는데. 주연의 김윤석 씨랑 같이 있어요. 아. 라인업이 같아요. 조연으로 이제 문성근 씨, 네. 이희준 씨, 뭐 김상호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건데, 예, 약간은 의외의 캐스팅이긴 한데, 또 쟁쟁한 배우와 또 제작진, 감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하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뉴에서 요즘에 하는 게 아이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번에 변호인에서도 그렇죠. 임시완씨인가? 그때 상당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저는 때문에 좋게 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약간 평타 이상의 연기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좀 약간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 시나리오가 얼마나 탄탄할지도 기대가 되고, 우선 네. 배우들도 물론 기대가 됩니다. 저는 국내 영화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영화가 규모로는 많이 커졌고 기술력은 정말 좋아졌는데 시나리오는 아직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할 만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재기발랄한 시나리오 하면은 범죄와의 전쟁, 뭐 윤종빈 감독이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만들면서 시나리오 괜찮았던 게 많이 있었고, 범죄와의 재구성도 괜찮았죠. 범죄의 재구성,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잘못 말했는데, 아, 그래요? 최동훈 감독이 원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기도 하고 시나리오가 워낙 좋아요. 그다음 김대우 감독도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들을 몇 개 찍었었죠. 근데 사실 그거 말고 거대 제작사에서 기획을 해서 만드는 영화들의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가 사실 드뭅니다. 이게 작가들이 많은 거죠? 네, 작가들이 좀 많이 붙어서 하는 경우에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대작 3대 대작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좋다고 할 만한 영화가 없어요. 세 작품 다 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만드는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은 좀 베리드 같은 영화, 정말 제한적인 배경을 뭐 콤부스 같은 영화, 뭐 이런 영화들 정말 제한적인 배경 속에서 영화를 잘 찍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도 이제 그런 영화가 드디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대가 가는 작품입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한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지. 그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 그 하정우 씨 아나운서로 나왔던. 예. 그 더 테러리스트인가? 네. 그런 영화에 이어서 또 좁은 공간을 얼마나 긴장감 있게 풀어나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기대되는 건 또 문성근 씨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런 역할을 맡았네요. 전 이분은 참 무서워요. 아직도 얼굴만 봐도 무서운 것 같아요. 오로라 공주에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전 실종 보고 나서 실종. 그 이후부터는 문성근 아저씨가 굉장히 무섭게 보여요. 문성근 씨를 되게 악역으로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그 실종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 영화 보면은 진짜 후덜덜합니다. 진짜 연기를 너무 실제같이 해갖고 무섭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지금 36회차 방송이었고요. 좀 기운을 빼고 편안한 느낌으로 갔어요. 이 편안한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화 자체도 편안했기 굉장히 편안하고 때문에. 가벼운 영화였기 때문에 네. 예, 딱히 여러 가지 이야기할 부분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다음 영화 이제 해물을 통해서 찾아뵐 텐데 저희가 과연 이 여름 4부작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축구로 치면 박싱데이였어요, 영화로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있고 화제작들이 그러네. 하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방송을 하고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거의 개봉 아니면은 개봉 다음 날 이렇게 영화를 보고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박싱데이였는데 뿌듯하네요. 네. 네, 이제 끝물이 끝이 보이고 네, 저희가 끝이 이걸 보이고 나름의 성과를 성과도 얻었다는 괜찮다고 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 뭐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트나 별점 같은 것도 눌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공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작게나마 박수를 쳐주시고 계신데 자, 이제 인증이 됐습니다. 저희 네. 공개 방송이었다는 점이.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방송을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좀 새롭네요. 예. 잘 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참 새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36회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나와주셔서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신설 코너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어제 녹음 때. 그래서 박기사랑 함께 녹음을 진행하지 못하고요. 저 혼자 집에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해적편을 녹음을 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방송이 해적편이겠죠. 해적편을 녹음을 했는데 제가 방송이 끝나고 술을 마셨습니다. 둘이.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오늘에서 저 혼자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음주 개봉 영화는요, 8월 13일 수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개봉하는 영화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개봉 영화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해무입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으로 예고를 한 바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다음주에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뉴에서 배급하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존 카니 감독의 비긴 어게인입니다. 존 카니 감독하면 원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음악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뛰어난 재능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서사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점일 수 있는 연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긴 합니다. 존 카니 감독이 키아라 나이틀리와 마크 러팔로 그리고 가수인 애덤 리바인까지 해서 캐스팅을 꾸렸고요. 이 영화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가 있네요. 조시 분 감독 그리고 쉐일린 우들리와 안셀 엘고트, 이 조합은 다이버전트, 저희 지난 12회차 방송에서 다이버전트라는 영화를 다룬 바 있는데 거기에 주연과 조연이었어요. 그 배우들이 이번에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으로 만났습니다. 멜로 영화고요. 저희가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광기사와 제가 함께 다룰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아의 밤엔 사랑이 필요해 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합니다. 꽤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시사회에서도 평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어른들을,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또 어느 정도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성을 갖추지 않았을까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왕국 3D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네요. 김성주랑 김민국, 김민율 이렇게 해서 MBC의 아빠 어디가 멤버들이죠. 김성주 씨의 가족들. 네, 여기서 나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또 기대가 되는 작품으로는 분신사바 저주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죠. 안병기 감독, 국내 감독인데 매정과 거징페이라는 중국계 배우들을 기용을 했어요. 과연 공포영화에서도 한류의 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분신사바 저주의 시작. 안병기 감독이라고 하면은 대표작으로 할 만한 영화가 폰, 분신사바, 아파트 뭐 이런 영화들이 있고 제작자로서도 많이 활약을 있었는데 과연 이번 영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름 영화 시장은 공포영화가 줄을 이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극, 정말 대작 사극 3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해무 같은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공포영화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기 감독, 공포영화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안병기 감독이 이번 분신사바 저주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리 길리엄 감독의 제로 법칙의 비밀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하네요. 이 영화도 아마 관계사와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리 길리엄 감독이라고 하면은 영화계에 흔치 않게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독이 찍은 영화 중에 12 몽키즈 같은 SF 영화 중에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도 있고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히스레저의 유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정말 그 영화에 대한 저의 최고의 평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네. 그런 좋은 작품과 정말 극악의 작품을 같이 찍어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영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또 기대가 되네요. 어떤 영화일지, 작품성이 어떨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 법칙의 비밀, 장기인 SF 분야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토요일날 개봉하는 영화는 짤즈 라이브,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 공연 실황을 영화로 옮긴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오즈 야스지로의 동경 이야기가 재개봉합니다. 워낙 명작인데 이번에 츠마부키 사토시, 그 다음에 아오이유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는 좀 현대적으로 동경 이야기를 재해석한 그런 영화가 개봉을 했죠. 바로 지난주에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동경 이야기 원작이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개봉 영화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앞에서 당일 배송 영화방 다음 회차, 그러니까 37회차 방송으로 예고해드린 영화가 해무였습니다. 그런데 해무 이전에 프란시스 하 방송에서도 예고한 바 있지만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를 관계사와 함께 시사회를 보고 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를 해무에 앞서서 개봉일이 갔기 때문에 먼저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의 37회차 방송으로 예고해드릴 영화는 안녕 헤이즐입니다. 그리고 38회차 방송으로
해무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